예, 그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동열 사상의 기본 성질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벨마우스 이렇게 쓰면 군 G에서 군 G'을 가는 준동열 사상 파이라는 얘기고요. 자, 가장 첫 번째, 항등원은 항등원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준동열 사상은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항등원은 반드시 항등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원소의 여권은 A의 여권은 그 이미지의 여권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권의 결과는, 그러니까 보낸값은, 보낸값이 여권으로 가고, 그 만약 H가 부분군이면 그 이미지입니다. 가로 친 거는. 그 이미지는 가서도 이제 부분군이 되는 거고요. 그 만약 또 거꾸로 G'의 그 공역에 부분군 K'이 있으면 그걸 파이 인버스 역상으로 당겨온 것은 G에서의 부분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얘는 뭐냐면은 G의 원소들인데 파이로 보내서 K'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정의가. 뭐 요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파이 H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파이 뭐 H들을 모으면 되고요. 이렇게 모은 거고. 그러니까 역상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정의가 간접적인 거죠. 그래서 준동형 사상은 항등원 여권 그리고 부분군을 유지한다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텐데요. 뭐 가장 첫 번째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가령 파이 2는 항등원은 2 곱하기 2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준동형 사상의 성질을 쓰면 파이 2와 파이 1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는 G'에서 연산이니까 이건 여기다 2' 곱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소거 법칙을 적용하면은 파이 2가 2'인 거를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1번은 이렇게 하면 되고, 2번. 자, 2번은 뭐를 해야 되나요? 여권의 그 정의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여권이 뭔지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여야 될 건 뭐냐면은, 파이 A 인버스와 파이 A 연산을 해서, 그죠? 저쪽, 이 G'에서의 항등이 된다는 거, 이게 목표인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지금 2번의 문장하고 정확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얘가 목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왜 그러냐? 그럼 해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목표를 알았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 보내서 연산하는 거는 그 연산 먼저 하고 보낸 거는 같으니까 이거는 파이 A 인버스 A 이렇게 가지고 연산 먼저 하면 파 2죠. 항등원이고 항등원은 좀 전에 2' 다시 항등원을 한다는 거 아니까 따라서 파이 A 인버스는 파이 A의 여권 인버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3, 4번 두 가지가 있는데 3번은 3번은 쉬우니까 스킵하고 4번만 할게요. 아마 교재는 다 나와 있을 거고 부분군 보이는 게 뭔지 그러니까 3번까지는 잘 하다가 4번에서 이 정의 간접적인 거를 잘 좀 헷갈려 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3번 건너뛰고 그냥 4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분군인 걸 보이면 되잖아요. 그죠? 부분군 보이면 되니까 첫 번째 뭘 체크해요?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를 보여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 들어있는 하나만 고르면 된다고 했죠. 그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항등원이죠. 항등원. 자, 근데 큰 거 들어있다는 거 보이려면 이 정의대로 역상의 인버스 이미지의 역상의 정의대로 그냥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위해 뭐냐 파일을 보내봐야 되는 거예요. 얘를 보내보면 2'이 되고요. 2'은 당연히 G' 모든 부분군에 다 들어있죠. 모든 부분군은 항등을 갖고 있으니까 2' 들어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 얘기가 뭐냐면 2가 파이 인버스 K'에 들어있고 따라서 얘는 공집합이 아닌 거죠. 성립하는 거죠. 성립.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두 개를 끄집어내서 이제 뭐 하라고 했죠. 그죠? 체크해보라고 했죠. 끄집어내요. 그죠? 그 다음에 쭉 해서 어떻게 되죠? AB 인버스가
이게 이게 증명의 틀이죠. 이 틀을 생각해내셔야 되고, 예. 그러면 왜 그러냐? 뭐라고 하면 이제 의미가 뭐죠? 예. 파이로 보냈더니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예. K 프라임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 풀어쓰고 나면 얘도 풀어써 줘야겠죠. 저렇게 맞게 풀어써 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파이 AB 인버스가 어디에 들어있다? K 프라임에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놔두지 않고, 아이고, 다 딸려오네. 잘 잘라야겠네, 그죠? 예, 성공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게 우리 여기 지금 목표잖아요, 그죠? 염두에 두고, 그대로 하면 되죠, 그죠? 파이 AB 인버스를 계산해보면 그럼. 자, 먼저 준동형 사상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인버스 이미지는 또 어떻게 보낸다고 했죠? 자, 보낸 거에 인버스가 간다고 했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서 파이 A와 파이 B가 다 뭐의 원소예요? K 프라임의 원소죠. K 프라임의 원소. 그 원소를 이렇게 K 프라임 부분군이니까 예, 당연히 이렇게 하면 어디 들어가요? 이건 K 프라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록색불은 고인 거예요, 그죠? 예, 따라서 AB 인버스는 다시 들어간다. 따라서 파이 인버스 K 프라임은 다시 부분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명은 루틴하게 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이런 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바로바로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서 준동형 사상은 항등원은 항등원으로, 그죠? 역원은 역원으로, 그리고 부분군은 부분군으로 보내는 거야. 역상으로 당기든 그냥 보내든 부분군은 부분 간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럴 때 그럼 준동형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하나 또 정해볼 텐데 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 커널. 예, 뉴클리어가 아니고요. 커널이에요, 커널. 예. 뭐냐면은 앞에서 한 걸 치자면은 예, 파이 이 프라임만 있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 G 프라임의 자명한 부분군자이죠. 어떤 군이 있으면 항등원만 딸랑 갖고 있는 애는 자명한 부분군이죠. 그거의 역상이에요. 역상이고 또는 이걸 쓰자면 어떤 애들이냐면 얘는 그 플러스잖아요. 이거는 G의 원소들인데 어떻게 보면 파이로 보냈더니 이 프라임이 되는 애입니다. 원소 하나뿐이니까. 그러니까 저쪽 편 항등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건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뭐가 있죠? 네, 항등은 있죠. 항등은 가니까 항등은 이쪽에 가는 거는 항등은 있는데 얘 말고도 더 있을 수가 있는 거, 더 있을 수. 그걸 다 모아준 걸 핵이라고 합니다. 핵, 커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얘를 보겠습니다. 얘. 우리 선형대수에서 예, n차원 Rm에서 Rn으로 가는 선형 변화인데 그 흔히 또 그 각 선형 변화에 뭐에 대응하냐면 행렬 곱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행렬 A를 벡터의 그런 컬럼 벡터의 왼쪽에다 곱해주는 거 정해주면 이게 선형 변화이 되거든요, 그죠? 그럴 때 그럼 커널이 바로 뭐냐 이런 거는 정의대로 하면 어떤 거냐면 A를 그 V에 곱해줬더니 예, 항동이 뭐냐면 0이거든요. 그죠? 선형대수에서는 0인 그런 행렬 A인 거예요. 그죠? 예. 아, 죄송합니다. 행렬 A가 아니고 예, V죠, 참. 예. 그렇게 되는 V가 되는 거죠. 예. R, M에.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뭐라고 외웠죠? 어떤 행렬을 고정하고 그거에 행렬 곱을 해서 0으로 가는 벡터들 다 모아준 걸 예, 널 스페이스, 0공간이라고 하죠. 0공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선형대수에서의 행렬 곱셈해주는 거는 준동형 사상을 볼 수가 있고 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0공간은 그러면 그 준동형 사상의 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예. 가장 좀 핵심적인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 준동형 사상이 있고 H가 그 핵이면
그리고 한 원소를 고정하면 자, 파이로 보낸 다음 다시 역상으로 당겨오면 예, 당연히 여기는 A는 들어가죠. 여기는 A는 들어갈 텐데 이걸 풀어 쓰자면 어떤 거냐면 G의 원소들인데 예, 그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파이로 보내서 파이 A가 되는 A랑 같은 데로 가는 그걸 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예, 우리 앞에서 봤던 놀랍게도 좌잉여류가 된다는 거고 또 동시에 우잉여류가 된다는 겁니다. 예, 좌잉여류인 동시에 우잉여류가 된다. 또는 또 커널 파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 파이 2의 파이 인버스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위에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어떤 그 규칙성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요 A가 여기 A랑 얘는 A 곱하기 2잖아요. A만 쏙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예, 우리 교재에 있는 겁니다. 예, 교재에서 갖고 온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어떤 B라는 원소를 예, 여기 먼저 위에 H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E'으로 내려오는 이런 위에 이 그 쉐이드 있는 예, 약간 음영이 있는 부분에서 밑에 이 선으로 예, 오는 그 위에는 그 약간 음영 있는 부분이 원래 함수 G고 밑에 이 선이 G'이라고 하면 위에 있는 부분에서 이 항등원으로 오는 게 이 H라고 하는 선이죠. 그러니까 사형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이렇게 쭉 압축을 해준다, 예, 그림자를 내린다 생각하시면 되고 H라고 하는 애가 다 E'으로 오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파이 B로 오는 건 뭐냐면 이 B를 포함하는 그대로 이 B의 좌잉여류들이 그대로 파이 B로 온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X는 당연히 파이 X로 할 텐데 파이 X뿐만 아니라 X를 포함하는 우잉여류들 또는 좌잉여류들 역시 동시에 다 파이 X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예, 다 이렇게 사형처럼 내려오는 거고 그럴 때 다 같은 거 내려오는 것들은 다 좌잉여류들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증명을 해야 될 텐데요. 좌잉여류가 되는 걸 증명하고 우잉여류가 되는 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같은 것만 이제 보이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여야 되는데 집합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방향은 이거, 루틴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은 저렇게 하면 되니까 가정하기를 예, 파이 x가 파이 a라고 즉 그러니까 x가 왼쪽 부분 집합에 들어있죠. 목표는 이겁니다. 그죠? 이거고요. 그럼 자 이건 어떻게 보이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자, 예, 파이 x를 넘길까? 이제 파이 a를 예, 파이 a를 넘기서 이렇게 우변에다가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좌측에다가 파이 a의 역원을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는 이 프라임 되죠, 그죠? 예. 양변 좌측에 파이 a 역원을 곱해준 거고요. 자, 이거는 파이로 보낸 거의 역원은 역원을 보낸 거랑 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거는 파이 a 인버스 x 또 준동에서 상대로부터 묶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다 됐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얘는 바로 어떤 원소냐면 E 프라임으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커널 오브 파이에 들어가는 거죠. 핵에 들어가는 거죠. 즉 H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파이 인버스 x는 H인 예, 원소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AH가 되는 거니까 이거의 원소로 얘기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반대 방향은 더 간단한데 이쪽 우변에 아무 원소나 끄집어낸다는 건 뭐냐면은 AH가 하면 되겠죠. 예. 이거에 대해 파이로 얘를 보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 요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죠? X 자리에다 넣어서 그러면 파이 A, 파이 H가 되는데 이 H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이냐면 뭐로 가는 애죠? 바로 항등원으로 가는 애라고 했죠. 그죠? 항등원으로 가는 애니까 이거는 그냥 파이 A가 되는 거죠. 따라서 AH는 어디 들어있어요?
그냥 좌변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예, 따라서 다시 한번 풀까요? 예. 파이 x 이퀄 파이 a인 것들은 ah랑 같다. 증명이 끝나는 거죠. 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인 결과를 보면 잘 와닿지 않아요, 그죠? 이게 뭐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요. 몇 가지 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는 실수에서 실수가는 함수들인데 그 중에서 미분 가능한 것만 모았어요. 예. 그리고 F는 그냥 함수들인 다 모았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럼 자, 우리가 예전에 미적분에서 배웠던 미분 연산자 있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서 미분하고 나면 그냥 함수가 되는 거죠. 예. 이것들은 미분 연산자, 그죠? 준동형 사상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F'G를 합을 미분한 거랑 미분한 거에 합이 같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함수 합의 미분은 각각 미분의 합이다. 그것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준동형 사상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준동형 사상이 있을 때 뭐가 핵심이냐? 그 커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널, 핵이 중요해요. 뭐가 다 항등원을 갖느냐. 보시면 자, 여러분 다시 커널 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2분에서 0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덧셈군이라 0이 항등원이고 미분에서 0이 되는 함수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죠? 상수함수들이죠. 상수함수들. 일정한 값을 갖는 상수함수들. 그러면 그런 거를 그냥 대문자 C라고 놓으면 가령 파이 인버스 X제곱은 뭐가 되냐? 뭐가 되냐는 건데요. 얘는 자, X제곱은 뭐를 미분하면 되냐면은 파이로 뭘 보내면 되죠? 예, 3분의 1 X 세제곱을 미분하면 X제곱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바로 앞에서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죠? 예, 어떤 3분의 1 X세제곱 이거는 코셋인데 좌잉여류인데 그 중에 얘는 들어가죠. 그리고 얘를 포함하는 어떤 잉여류죠. 잉여류니까 얘 C를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그 미적분학에서 봤던 그 기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그리고 물론 대문자 C를 놓은 이유는 상수함수가 컨스탄트니까 그게 맞춰준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미적분학에서 헷갈렸던 부분이죠. 미적분학에서 상수함수 두 개 적분하고 적분하고 합치다가 조금은 추상적으로 헷갈렸던 건데 이런 준동형 사상과 그 잉여류들을 갖고 설명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죠? 또 얘들을 얘를 그냥 더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것들도 한번 얘들 떠올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따름 정리. 자, 준동형 사상이 있고, 1대1인 걸 이제 어떻게 체크하냐? 커널 파이가 자명한 부분군인 걸, 항도 하나밖에 없다는 걸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증명 어렵지 않은데 증명을 하기 전에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드리면은, 자, 1대1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 함수가 이렇게 가는 함수면 각각이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디 한 군데라도 두 개가 하나로 겹치도록 가지 않게 잘 들어가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우변의 의미는 뭐냐면 이걸 다 따질 필요 없이 딱 어디만 따지면 되냐 이쪽에 항등원 자리 있죠. 이쪽에 여기로 오는 게 겹치지 않게 오는지 그러니까 모든 때를 원래는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1대1 함수라는 게 근데 준동형 사상이라는 걸 알면 오직 어디만 체크하면 되냐면 항등원이 있죠. 항등원인 자리만 딱 잘 감시를 해서 잘 관찰을 해서 거기로 들어오는 값이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를 보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은 원래 의미는 모든 지점을 다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우변은 왜 좋아요? 딱 한 지점만 검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우변이 훨씬 간단한 거죠. 그죠? 근데 왜 이게 그러니까 왜 이런 좋은 일이 왜 가능하냐면 준동형 사상이니까 그냥 간단한 아무 함수나 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준동형 사상이니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증명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자명한 거 사실은 당연한 거고요. 이쪽 방향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원래 이걸 보여야 되죠, 그죠? 파이 A와 파이 B가 같다고 하고서 결론 어떻게 나야 되죠? 아이고 여기 A와 B가 같다. 따라서 1대1이다. 이렇게 결론 나면 되겠죠, 그죠? 사이를 메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줄까요? 좀 고민해 보시고 하나를 이렇게 인버스로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면 여기는 항동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여권의 그 성질과 그리고 준동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얘는 항동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죠? 항동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항동으로 갈 수 있는 55밖에 없죠. 항동밖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가정에 의해서. 따라서 A 인버스 B가 항동이라는 얘기는 A와 B가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1대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루틴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동형사상이라는 거 했죠. 아이소모피즘. 동형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좀 더 일반적인 준동형사상이라고 하는 그 성질. 딱 하나는 거죠. 연산하고 보내냐, 각각 보내고 나서 연산하느냐. 이 시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만족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뭐죠?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니까 항동으로 가는 거는 항동은 밖에 없다. 이걸 체크하시고 세 번째 전사함수다. 이걸 체크해 주시면 동형사상이 되는 거죠. 동형사상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제 봤던 게 뭐냐면 준동형사상의 핵은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같았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따로 정의를 합니다.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데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그 스마트폰에다 다 이름 지정해서 연락처를 적어놓지 않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람은 적어놓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방금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습니다.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요. 모든 주입값에 대해서 그 부분군이 있고 그 좌잉여류와 우잉여류가 일치하면 다 일치하면 그때 H를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부분군이라고 합니다. 부분군 중에서도 좀 특별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노멀 서브그룹 정규 부분군 정규 부분군이라고 하고요. 한 가지 기억할 건 가완군에서는 모든 부분군에서 좌잉여류와 우잉여류 같았죠. 그래서 가완군에서는 다 정규 부분군이에요. 모든 군이. 비가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이 다음 수업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바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준동형 사상이 있으면 그거의 핵은 정규 부분군이라는 거를 한번 체크했죠, 그죠? 그래서 준동형 사상의 핵은 정규 부분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 자, 드디어 7주차, 8주차 우리 같은 한 주에 다 보고 계실 텐데요. 보강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보면은 군 분석의 핵심은 준동형 사상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제 좀 전에 했던 정규 부분이랑 같이 어우러지는 건데 어쨌든 준동형 사상이 왜 중요하냐? 군에는 집합이 있고 그 집합 원소들 사이에 어떤 구조가 있는 건데 그 집합의 원소뿐만 아니라 연산과도 잘 어울린다는 거죠. 준동형 사상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한등원으로 가는 애들, 그렇죠? 저쪽으로 갔더니 한동안 다 모이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부분군이죠. 그리고 이제 핵, 커널이라고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핵은 또 중요한 아주 좋은 성질을 만족하죠. 그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 애들 다 뭐라 부르냐면 이제 정규 부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준동형 사상 잘 여러분들 적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부터 나오는 이제 정규 부분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역시 다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주차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